평일 아침 강남의 한 카페. 며칠 뒤 김주희 대표를 만났습니다. 간호사로 밤새 일하고도 매일 아침 카페에서 업무를 더 보고 간다고 합니다. 아빠, 너 잘 지내? 나 전화해봤어. 내 휴대폰이야. 나중에 또 봐. 그러면 밤샘 근무하시고 아침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 아침에 퇴근하고 지금 왔어요. 이게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활동하시는 게 조금 뭐 힘들진 않으신지?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야간 전담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밤에 일이 치고 지금 그냥 거의 잠깐 까먹다가 바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었네요. 전업으로 활동을 해볼까 뭐 이런 고민 혹시 한 번이라도 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래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그 국제 구호 활동가 그런 걸로 이제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간호사로 직업을 하게 된 계기도 되긴 했었고요. 근데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사람들을 돕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충분히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 직업에만 충실하게 그냥 살고 있기에는 뭔가 어떤 사회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직업이 간호사이기도 간호사인데 같이 뭐 참여해가지고 목소리를 내던가 조금 더 활동을 해야겠다 하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참여를 하신 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신규 간호사가 퇴원 이제 당하시다가 자살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신규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위 이런 거 한 번도 안 가봤다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시위에 참석했었어요. 혹시 그 직장 동료분들도 지금 이렇게 사회 참여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이런 것까지는 잘은 모르시나. 근데 혹시 막 피곤해하고 이러면은 뭐 좀 묻거나 아니면은 네네. 원래 제가 강연 같은 것도 하고 바쁘게 살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시위까지 한다고는 얘기를 안 드렸어요. 혹시 직장인들이 아는 게 좀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게 좀 싫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착한 분들이셔가지고 고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초, 중, 고 이 미성년자 학생 때 이 삶을 좀 돌이켜본다면 좀 어떤 학생이었는지. 저 그냥 조용하게 살았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잘 놀고. 지금 돌이켜보면 나한테 약간 이 사회 참여, 이 활동가로서의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좀 이런 건 없으신가요? 지금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쯤 때부터 왕따 생기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학교 폭력 이런 게 조금 심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해결도 안 되고 얘기를 뭔가 이상하게 치고 보니까 이상한데 왜 다들 이상하다고 안 하지? 내가 이상한 건가? 세상이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이 중학생 때 했었는데 그냥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았나 싶어요. 페미니즘이라는 이거를 좀 파고들기 시작하신 계기가 좀 어떻게 되시는지. 페미니즘 모임 같은 게 서울에 있길래 놀러 갔었는데 거기 친구들이 되게 재밌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모임을 이제 지방에서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페미니즘 모임 이런 걸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는 2019년도니까 한 1년 반쯤 됐는데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지금 많이 성장을 했고 안에 사람이 600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대구에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렇게 가정폭력을 겪었다거나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라거나 하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내가 어떤 기사나 책으로 접했던 그런 실제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맞네? 나도 예전에 그런 거 겪은 적이 있었는데 하고 좀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신규 간호사 때 일할 때 환자분이 이제 혈압제를 갔는데 허벅지 쓰다듬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야 이거 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나 성범죄 피해였고 진짜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나랑 내 또래 아니면 여성들이 이런 거 실제로 겪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 더 하게 됐고, 제가 집에서도 좀 장녀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 이제 모인 사람들을 제가 좀 약간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가장 감명 깊은 게 좀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시다면은? 성범죄 피해자라던가 어떤 혼자서 재판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고군분투하시는 피해자분들한테 가서 어떤 법률 상담 같은 거 본인이 직접 하고 같이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활동을 마무리하는 파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거기 오셨던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성폭력의 피해자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피해자분들은 사실은 그런 피해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는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웃고 떠들고 되게 마음 편하게 있는 걸 보는 게 한국에서 너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장소로 생각을 했고, 저렇게 활동하는 한 사람이 이런 걸 되게 만들어낼 수 있구나, 사람들 되게 좀 행복하게 건강하게 조금 더 만들어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그 사람을 보면서 좀 느꼈고,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럼 그 경험이 페미니즘을 공감 가진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경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거고,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건 보편적인 거잖아요. 페미니즘이 좀 그런 건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그런 페미니스트로서 관심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가장 회의감이 되는 어떤 사태라든지 뭐 그런 상황, 뭐 그런 게 있다면? 회의감, 최근에 있었던 걸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신남성연대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 사진을 올리면서 주희야 막 우리가 미안해 하고 제 어떤 외모에 대한 비방을 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신남성연대 대표님들과 그런 식으로 글을 썼고 댓글이 5,000개 정도가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그 박재생 사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웃는 게 마음에 들어서. 근데 그거를 해놓고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사람이 못생겼다는 게 공격이 되나 싶어가지고 되게 의아했고, 두 번째는 그게 댓글이 5,000개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한두 명이 그렇게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공격하려고 한다면은 인간이 실수할 수 있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되게 직단적으로 공개한 존재인 거 보니까 인간이 이런 존재인가 하는 거에선 조금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공격만 하고 싶어서 저렇게 까낼 수 있다고? 인간이 그럴 수 있다고? 약간 이런 거에서, 사회운동이라는 거는 그래도 사람을 믿고 우리가 다 같이 더 낫게 변화해 가자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선한 부분이 있다는 걸 믿는 거에 희망을 걸어보는 그런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원래 저렇게 우리한테 다 악한 부분이 있고 저런 존재라면은 이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이달 초 한 의료단체 집회 현장에서 김주희 대표를 만났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한켠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날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질문들도 던져봤습니다. 내부적으로 혹시 뭐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견 같은 게 좀 없나요? 그러니까 어디 돈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이번에 장난하고 흩어지는 거니까 어디 남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회 문제가 조금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하나의 목표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의 목표가 있으니까 서로 조율을 하고 잘 해결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해. 특히 옆에 계신 분이 서울에서 대전, 부산 지금 다 물품공사 하시고 교통비를 안 받아요. 여기 제일 문제예요. 그렇게 됐어. 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돈 좀 받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페미니즘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사회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냥 딱 그런 거고 그렇게 같은 페미니스트면서 오히려 페미니즘 쪽에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뭐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게 맞는 페미니즘이냐 저게 맞는 거냐 하고 지금 싸우는 식으로 이제 가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여성의 어떤 인권에 기여를 했다 아니면 향상을 시켰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글자나 주장하는 거에 매몰된다기보다는 우리는 좀 남성을 혐오한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시면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이게 예전에 메갈리아 사이트에서 나왔어? 뭐 미러닝 같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어떤 시위 구호나 그런 문구 중에서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 혹은 가부장제 사회를 이제 대상으로 구호를 외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구호를 외쳤던 분들이 나왔던 그게 뭐냐면은 성매매나 아니면은 강력범죄 비율이 남성들의 가해자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가리켜가지고 그렇게 외쳤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거를 글자만 따와가지고 봐라 얘네 남자 혐오하지 않냐 이렇게 맥락을 딱 잘라서 그것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는 걸까 하고 다시 질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 잘려져 있는 어떤 여성들의 맥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했던 그 남성 페미니스트 분들이 남성 혐오적인 표현을 하고 개개인을 도리돌림하는 뭐 그런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남성들을 그런 하나의 정서로 매집시켰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거는 그 이전에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뭐 소라넷 이런 데서 여성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모르고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메갈리아가 이제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DC나 일베에서는 이미 그런 식으로 있었던 극단적인 폭력들은 어떤 건가요? 그런 거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여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 지금 얘기하는 뭐 남성을 혐오한다, 난 남자가 싫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앞에 있는 맥락을 자르고 다 남자가 싫다고 하잖아, 얘는 혐오자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왜곡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폭력은 존재하지 않는가로 한번 다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이 정서가 좀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대상이 청년 세대이니까 10대부터 30대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린 되게 경쟁에 내몰려 있는데 뭐 취업이나 이런 것도 사실 막막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오는 내가 회의감이나 아니면 어떤 억울한 감정이나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활동하면서 저한테 악플 달리거나 하는 걸 주로 다 읽어보면은 굉장히 진심으로 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욕하는 것뿐 아니라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너네는 남자와는 달리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이런 걸 하냐 이런 거 동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아니면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10중 9이 여성이 이런 문제점이라던가 그럼 사실 여성이 되게 타겟팅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페미들의 주장이다, 여성들이 많이 죽고 있는 것도 조작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떤 본인들이 겪고 있는 그 힘든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진짜 힘들게 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좀 굴절돼가지고 여성들에게 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에 대한 그런 게 호도가 되는데 이건 본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주장을 하려면 그 시스템이나 아니면 원래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어떤 기성세대한테 그 분노가 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페미니즘도 사실은 여성들은 자신의 인권을 위해 외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분노가 여기를 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 뭐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여성들을 이제 억압하는 방식으로 되게 심지어 조금 더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근데 남성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지. 이제 페미니즘이 다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고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인간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남성도 그 사실은 가부장제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가리켜서 다 같이 사회의 잘못 부분을 고쳐야 하는데 저희 시위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확실히 지금 저희한테 이제 욕설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 사진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좀 비웃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남성분들이시거든요. 그래라 당당한 여성인데 왜 마스크를 쓰고 뭐 선글라스를 끼냐. 네.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안전을 우려한다는 게 좀 잘못되어 있기는 하죠. 네. 왜냐하면은 어떤 시위를 해도 시위라는 게 그냥 정당하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해결해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목소리인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안전까지 우려해야 할 정도로 조심을 하고 뭐 경찰 전력을 요청을 해야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위 때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시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입을 옷을 가져와라. 갈아입을 옷을 여분 옷을 가져와라 할 정도로 저희가 사실 이렇게까지 위협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저희는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라서 저희가 이제 여성 인증을 받고 여성 참가자들만 받는 이유도 참가자들의 안전 때문인데 요즘에 그 페미니즘 활동한다 그러면은 보통 남성 혐오주의자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피켓 문구는 스쿨미트를 해결해라, 대학 내 여성 혐오를 해결해라, 그 남성 커뮤니티 안에 있는 여성 혐오를 규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고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맞닿은 규제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본인을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우리도 사람인데 어떤 가슴이나 아니면 몸 같은 게 이제 특정되어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고 야 몸매 좋다 얘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벗어나가지고 좀 불법 촬영을 하지 말라, 디지털 성범죄를 이제 규제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중독도 아니고 인간이 이런 식으로 착취당하고 어떤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해일 시위는 정확하게 백리시 규탄 시위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세스님 물어본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갖고 와 왜 필요는 갖고 와 빨리 쿵쾅거린다 돼지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그래서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니죠.